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lectroencephalographic Slowing During REM Sleep in Older Adults with Subjective Cognitive Impairment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입니다. 해당 논문은 슬립 저널에 2024년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3으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약 상위 10%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먼저 Mild Cognitive Impairment인 MCI, 한국말로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래에 나온 것처럼 Amnestic MCI인 AMCI와 Non-Amnestic MCI인 NAMCI로 나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 손실 여부에 따라서 AMCI와 NAMCI로 나뉘게 되고 AMCI의 경우에는 기억 기능이 손실이 된 것이고 이 NAMCI의 경우에는 기억 능력이 손실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손실이 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으로의 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NAMCI의 경우에는 기억 손실로의 이 발전 알츠하이머 디지즈로의 발전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외의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MCI 환자 안에서 수면에서의 EEG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AMCI 환자들에서 이 REM의 EEG의 슬로잉이 이 NAMCI 환자군에 비해서 더 높다는 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뇌 영역별 접근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단순히 EEG 슬로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EEG 슬로잉이 어느 뇌 부위에서 얼마나 느려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해당 연구의 연구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SCI와 NAMCI 그리고 AMCI의 각 그룹 간의 REM 수면의 EEG 슬로잉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에서는 REM 상태의 EEG 슬로잉과 인지 기능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헬시 브레인 에이징 이라는 HBA 클리닉에서 모집된 50세 이상의 노인 21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210명의 그 노인의 경우에는 모두 인지 저하 혹은 인지 능력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룹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SCI 그리고 NAMCI 그리고 AMCI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이 210명의 노인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한 다음에 수면 중의 EEG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력 평가를 위해서 레이 어디터리 버리블 러닝 테스트라는 RAVLT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15개 관련되지 않은 단어 리스트들을 5번 반복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이 많이 기억할수록 점수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기억력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다음으로는 집행 기능인 Executive 펑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파트 B라는 TMTB 방법 테스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숫자랑 알파벳을 번갈아 가면서 선으로 이어가는 과제로 이 테스트를 빠르게 수행할수록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컬러 월드 인터피어런스 테스트인 CWIT3라고 해서 단어의 뜻이 아닌 잉크의 색깔을 맞히는 테스트로 이 방해되는 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제 모두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이 이그제큐티브 펑션이 수행력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낮은 퍼포먼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시공간 능력인 비주어 스페셜 어빌리티를 평가하는 이 시공간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는 레이 오스터리스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로 ROCF라고 불려지는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 복잡한 도형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제이고, 정확하게 잘 따라 그릴수록 점수가 높아서 시공간 능력이 좋아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MCI 분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CI의 경우에는 이 신경심리 검사들에서 정상 기대치보다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 낮은 점수를 보일 때 판별이 되었고, AMCI의 경우에는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하이면서,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기억 저하나 그런 기억 저하가 있으면 AMCI로 판별이 되고, NAMCI의 경우에는 기억 저하는 없지만 다른 영역에서 추가로 다른 인지 저하가 발생을 했을 때를 NAMCI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표를 살펴보시면 이 뒤쪽에서 싱글 도메인 그리고 멀티플 도메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AMCI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저하에 기억력 손실까지 같이 있는, 그러니까 그냥 기억력 손실이 있는 정도 인지 장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싱글 도메인은 그냥 이렇게 기억력 저하만 있는 경우, 그리고 멀티플 도메인 AMCI의 경우에는 기억력 저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인지 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리고 NAMCI의 경우에는 그 기억력 저하가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래서 싱글 도메인 NAMCI는 메모리 손실이 없고 그리고 다른 인지 장애도 없을 때 싱글 도메인 NAMCI고, 멀티플 도메인 NAMCI는 기억력 손실은 없지만 추가적인 다른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셀프 리포트 설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ADS-15라고 해서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0에서 15점으로 척도가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 우울증이 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는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썸니아 시비어리티 인덱스는 불면증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점수가 더 높으면 심한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에서 이 수면 다원 검사인 PSG를 통해서 램 수면 중에 EEG를 F3, F4, FZ, C3, C4, CZ, O1, O2, OZ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EEG 데이터와 더불어서 이 아래쪽에 나온 것처럼 EOG나 이 턱 EMG 그리고 ECG 그리고 비강 기류 압력이라고 해서 아마 코 쪽 비강의 압력을 재는 그런 신호도 있었고, 그리고 흉부나 복부 호흡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손가락에서 맥박을 측정한 것, 그리고 신체 위치, 그리고 다리 EMG 등의 다양한 이 생체 신호들도 측정이 되었는데, 해당 이 데이터의 분석은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EG 분석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구의 선행 연구들에서 좀 사용이 된 EEG 아티팩트 자동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알고리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는 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초 F마다 EEG 아티팩트를 제거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FFT를 5초마다 적용을 해서 델타, 세타, 알파, 그리고 알파, 시그마, 베타까지 이렇게 5개의 대역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앱솔루트 EEG 파워를 먼저 30초 F호흡으로 해서 PSD를 구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weighted average spectral power라고 해서 이 델타와 세타를 알파, 시그마, 베타로 더한 걸로 나눈 이런 비율로 슬로잉 정도, 램 상태의 EEG 슬로잉 정도를 정량화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램 수면 중에 EEG 슬로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AMCI 그룹과 다른 그룹을 비교했을 때 AMCI 그룹에서 이 센트럴 영역, 그리고 퍼라이어털 영역, 그리고 후두 부인, 옥시피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램 EEG 슬로잉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원 안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검정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영역별로 그 통계차가 유의미하게 난 것을 표기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AMCI 그룹의 뇌파가 램 수면 동안 느려지는 정도가 더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AMCI의 경우에는 두 그룹 모두에 비해서 EEG 슬로잉이 유의하게 컸고, 이 결과는 기억력, AMCI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력 손실이 있는 MCI 그룹이기 때문에 기억력 문제가 있는 그룹이 램 수면 중에 뇌 활성의 저하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램 수면에서 뇌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기억 손실이 있는 경도인지 장애의 특징이 되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램 상태의 EEG 슬로잉과 인지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래쪽에 표를 확인해 보시면 이 NAMCI 군에서 이 시공간적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 램 수면 중에 이 O1, O2, PZ의 영역의 뇌파가 느려질수록 시공간 과제를 더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결과에서는 이 기억력 손실이 있는 군인 AMCI 그룹에서 좀 다른 뇌파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금 결과에서는 그런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고, 하지만 이 NAMCI 그룹에서 이 시공간적인 뇌 후방인 뇌 옥시피탈 영역이나 퍼라이어털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 램 EEG 슬로잉 현상이 시공간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옥 분석을 좀 진행한 결과인데, 이 포스트옥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룹 간의 나이나 이 램 수면 시간에 대한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와 램 수면 시간을 모두 보정한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보정을 하고 나서도 이 AMCI 그룹이 여전히 센트럴, 퍼라이어털, 옥시피털 영역에서 EEG 슬로잉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나 램 수면 시간,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나이나 램 수면 시간의 영향이 아니고 기억형 MCI, 그러니까 AMCI라는 인지 상태 그 자체가 램 수면 중에 뇌파 슬로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근거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분석된 이 싱글 도메인이랑 멀티플 도메인 MCI 비교에서도 이런 AMCI가 EEG 슬로잉이 가장 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해석을 해보면 인지 손상이 여러 영역에서 걸쳐진 경우에는 램 수면 중에 뇌파 슬로잉도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램 수면 중에 EEG 슬로잉은 특히 기억력 손실과 관련된 이 AMCI 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억력 손실이 없는 NAMCI 그룹의 경우에서는 이 퍼라이어털과 옥시피털 영역에서의 뇌파 슬로잉이 이 시공간적인 능력 저하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램 수면 EEG 슬로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램 수면 시간과 나이와 무관하게 인지 저하가 심한 그룹일수록 더 심하게 EEG 슬로잉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들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는 특히 아밀로이드처럼 좀 굉장히 알츠하이머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진 바이오마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도인지장애와 관련된 알츠하이머가 경도인지장애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마커들도 함께 활용을 했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되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과에서 제가 좀 의문을 품었던 게 램 EEG 슬로잉이 결국 인지 저하의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인지 저하가 왔기 때문에 램 EEG 슬로잉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